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소중한 유해가 황미진 선생님과 함께 러브에코님의 방송에 출연해서 여성분들이 저탄고지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흔한 무월경이라든가 갑상선 저하, 불면증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저탄고지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나 아니면은 신경 써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당질 제한식, 전체적으로 칼로리를 확 줄이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이렇게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부작용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좀 챙겨보겠다고 탄수화물 줄이고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를 시작하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한국에서는 명현반응이라 그래요. 근데 이 명현반응은 기능의학에서는 원래는 없는 개념이고 미국 사람들도 그런 개념이 잘 없어서 그냥 부작용입니다. 아니면 adaptation이라 그래가지고 그 적응하는 기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반드시 꼭 겪어야만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또 다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게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작용도 틀린 말이에요. 이게 부작용은 사이드 에펙트라 그래가지고 사이드가 옆이라는 뜻이잖아요. 옆구리, 옆.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나 시술의 그 원하는 바 주작용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효과들, 그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사이드 작용들. 그러니까 부수적인 작용의 준말이죠. 대부분이 그 원치 않는 증상들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작용은 정말 정말 부작용, adverse reaction이라 그래요. 역반응이라 그래요. 역반응. 이 주작용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안 좋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긁어 부스럼이다 그럴 때 그런 거죠. 예, 괜히 긁어서 부스럼만 만드는, 좋은 거 하나도 없이. 그 부스럼. 자, 그런 식인데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식단을 바꿀 때뿐만 아니라 안 먹던 보충제를 갑자기 막 먹고 비타민 먹고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불필요하고 불편한 증상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안 겪어도 될 증상들. 너무 급격하게 뭔가를 바꾸니까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해서 MSM을 먹어도 갑자기 막 4g, 5g씩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고 그거를 막 퍼먹고 나서 머리가 띵하다, 몸에서 열이 난다, 이제 그러시는데 그냥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명현 반응이 아니라 그냥 다 부작용이라고요. 근데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이기도 해서 그걸 겪고 난 후에 몸이 또 적응을 하게 되면 그 원래 문제가 있었던 그 증상들이 개선이 되기도 하니까 거봐, 명현 반응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식단을 바꾸고 나서는 힘든 부작용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 대표적인 게 탈모죠. 탈모 아주 흔하죠. 그리고 체중 증가. 보통은 살을 빼려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저탄고지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이 거꾸로 더 찌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흔한 부작용이죠. 그리고 기억력 감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입니다. 부정적인 증상들: 탈모, 체중 증가, 기억력 감퇴, 그리고 불면증, 또 밤에 자면서 식은땀, 그리고 호르몬 스윙이라 그래가지고 짜증 나는 거 있죠. 생리 전에 그 기분 나쁜 것처럼 다이어트 하는데 짜증 나는 거예요. 애들이랑 남편 죽여버리고 싶고 아니면 소리 지르고 싶고 이런 거. 스트레스가 막 오르고 짜증이 막 오르는 이런 증상들. 그리고 또 신경통, 그리고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이 두근두근 팔피테이션이라 그래서 또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느낌, 그리고 성욕 감퇴 이런 증상들인데 이게 왜 이런 게 나타날까요? 남들은 간헐적 단식해서 다들 좋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러냔 말이에요. 일단 살이 많이 빠지면은 탈모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살은 빠지지도 않고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살이 찌면서 탈모가 오는 경우, 이건 뭐냔 말이죠.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의심해 보셔야 될 거는 독소입니다. 특히 신경 독소라 그래요.
탄수화물 줄어들어서 지방이 대사되고 내 몸의 살들, 그 지방을 분해할 때 지방에 갇혀있던 독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이 더 많은 이유가 체지방률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원래 지방은 남아도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독소를 저장하는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쪘던 원인이 독소가 많았던 것일 수도 있고 그 독소들이 릴리스 되면서 가려져 있던 증상들이 막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다 내 탓이네. 내가 도깨구리였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다 너 탓이에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탓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환경 탓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중금속입니다. 수은, 납. 기능의학 병원에서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면 뭐 수은, 납 이런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알루미늄 아니면 브롬 이런 거 다 독소인데 식빵에 많이 들어 있어요. 브롬은. 어차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빵을 드시진 않겠지만 그 전에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살았을 수도 있지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브롬은 요오드랑 경쟁을 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문제가 생기는데 이 요오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브롬이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요오드를 내가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피검사에서 요오드 수치가 높이 나와도 그게 안전한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검사 수치만 보고 속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갑상선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밀가루 음식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난주에 황미진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한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중금속들은 모두 미네랄들이랑 경쟁을 하니까 체내의 중금속 수치가 높으면 아무리 내가 채소를 많이 먹고 심지어 미네랄 보충제, 뭐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그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서 쓰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중금속들이 그 자리를 먼저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킹라 주차장은 하나인데 미리 그 차 누가 차지했으면 나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뇨가 안 낫죠. 당뇨가 개선되려면은 아연,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랑 비타민 B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챙겨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챙겨 먹어봤자 중금속 독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중금속 때문에 탈모가 심해지는 거고요. 이 중금속들이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들 아까 다 보세요. 기억력 감퇴, 불면증, 그 무드 스윙, 짜증 나는 거, 신경통, 밤에 땀 나고 뭐 이게 전부 다 신경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독소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 글라이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초제입니다. 농약이죠, 농약. 제초제가 몸 밖으로 중금속을 배출을 못하도록 막기도 하지만 또 좋은 미네랄들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없게끔 틀어쥐고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금속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더블로 심해지는 거죠. 왜냐면 미네랄 아니면 중금속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금속은 배출을 막고 미네랄은 못 쓰게 만들고 이러니까 아주 이게 몹쓸 농약이죠. 그 좋은 식단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유기농으로 드셔야 돼요. GMO 유전자 조작 작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작물보다 제초제를 훨씬 더 많이 뿌려서 그래요. 그러려고 유전자를 조작을 한 거예요. 다른 잡초들은 다 말라 죽어버려도 얘만 죽지 말라고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몬산토에서 나오는 특정 제초제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글라이포세이트 거기에 맞추어서 내성이 생기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목적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은 환자들 맨날 보니까 이런 거를 맨날 보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건데 환자는 보지도 않고 누구 사람 병 한 번 고쳐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글라이포세이트가 안전하다, GMO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 과학적으로 그렇단다, 불안장사하지 말아라 이딴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예.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자기 얼굴부터 다 대칭이 안 맞고 삐뚤어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독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불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소는 뭐 수돗물에 많죠. 한국도 뭐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있다면서요. 그리고 치약이죠, 뭐 치약, 충치 예방에 불소. 치과에 가면 불소 도포 해주고. 미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치과 충치 치료할 때 떼우는 아말감도 수은이라서 중금속이잖아요. 그 수은이 계속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에. 돈이 들어도 아말감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럼 소량이라 괜찮다, 뭐 98%가 빠져나온다, 맨날 그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은 꼭 괜찮은 것 같이 들리긴 하는데 98% 빠져나오니까 그럼 나머지 2%는 어떡할 건데?
2%도 누구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대부분이 괜찮으니까 얘가 괜찮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BP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있죠. 플라스틱 물병, 뭐 스티로폼 컵 이런 데 많이 사발면 컵 이런 데 쓰이잖아요. 이 BPA가 문제가 알려지고 나서 제거를 했죠. 근데 그 전에 실컷 썼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 뭐 알게 뭐예요. BPA랑 납이랑 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기준치 초과. 이 기준치도 위험한데 기준치도 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기준치는 너네 위험은 한데 너네도 장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봐줄게. 이게 기준치예요. 안전 수치가 아니라고요. 근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환경 호르몬은 화장품에서도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금속들, 뭐 수은, 납, 알루미늄, 브롬 이런 것들, 또 제초제, 농약, 불소, 또 BPA, 프탈레이트,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 있던 독소들로 작용을 하는데 지방 속에 묻혀 있었건 그냥 내 몸속에 있었건 어쨌든 간에 내 몸이 정화되면서 식단 바뀌면서 얘들 때문에 나오는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경 독소들이 우리 몸에 이 호르몬 수용체라고 있는데 이걸 다 블락시키는 거예요. 꽉꽉 틀어 막고 있는 거예요. 호르몬은 신호잖아요. 그 신호를 전달을 하려면 각각의 그 호르몬의 수용체가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거기 먼지 끼듯이 중금속들이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뒤덮고. 그러면은 둔해지는 거죠.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 수용체가 작동을 안 해서 인슐린 저항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를 다 막으니까 갑상선 저하가 생기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는 낑낑거리다가 갑상선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비대해지고 혹 생기고 그러는 거고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가 다 막혀 있으니까 뭐 생리불순에 난소에 혹에 자궁내막증에 유방에 혹에 이런 여성 관련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또 렙틴 호르몬이나 뭐 인슐린 호르몬 수용체가 막혀 있으니까 살 안 빠지고 아니 살이 더 찌고 또 피부로 다 독이 올라와서 여드름에 건선에 피부가 망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하다가 몸 버렸어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현미채식, 저탄고지 가릴 거 없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잔잔하게 견딜만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게 너무 느슨했나 보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더 안 먹고 더 굶고 막 공복 기간을 늘려가면서 이게 몸 완전 버리는 거죠. 증상이 이게 견딜만 했던 게 재앙이 된 거죠. 아니면 그분이 이제 워낙 잘 견디면서 독한 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라. 그런 답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다이어트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열심히 더 독하게 해봤자 살 안 빠져요. 순서를 바꿔서 디톡스를 하고 독소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결국은 더 빨라요. 마음이 급하더라도 그게 더 빠른 거예요. 독소, 내 몸의 독성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모발 미네랄 검사 같은 거를 해도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뭐 거기서 해독 치료도 하니까 아니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를 시작하고 탈모나 불면증, 짜증같이 이런 신경성 부작용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미네랄을 많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메가도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미네랄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인해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아까 미네랄이 중금속이랑 경쟁한다 그랬으니까 이 미네랄 보충제로 중금속 밀어내는 거죠.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자리 싸움, 자리 다툼. 그러니까 이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게 간편하겠죠. 그리고 소금도 미네랄인데 소금도 꼭 추가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소금을 이제 물에 타서 마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급하게 많이 먹지 마시고 그런다고 빨리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아까 방송 초반에 급하게 막 하니까 부작용을 겪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금도 티스푼 하나 정도, 미네랄도 그냥 권장 복용량에 맞춰서.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되면 티스푼 2개, 또 티스푼 3개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6개, 6스푼까지. 예, 그리고 또 부작용을 이렇게 완화하는 방법 중에는 중간에 탄수화물을 섞어주는 날이 있으면 좋죠. 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과식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가공식품을 막 먹으라는 게 아니라 채식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 위주로. 저탄고지랑 채식 그러니까 무슨 남북 협력 같은 느낌으로 북미 상호조약 이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서로 다른 편 아니고 좋은 것들끼리 다 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작용을 겪는다고 하면 이 전문성을 갖춘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그 전문의의 가이드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 정도 근데 지도를 받고 나면 그 내 자산, 내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헤맬 필요 없이 그 아래 기능의학 병원 리스트를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